소지품을 남에게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돈복도 함께 건네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물건, 6월 한 달만큼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른 채로 매년 6월이 되면 스스로 재물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수십 년간 절에서 수행하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돈이 끊겼다는 분들, 사업이 갑자기 막혔다는 분들,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신 적 있으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빚 하나, 지갑 속 돈 한 장, 신고 다니던 신발, 아무 생각 없이 건넨 그것,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6월입니까?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6월은 하지 샤즈를 푸는 달입니다. 1년 중 양키가 가장 강하게 정점을 찍는 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음기, 인기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운의 전환점. 이 시기에는 에너지의 이동이 평소와 다릅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빠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기운도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소지품은 그 기운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만지고 품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 안에는 이미 당신의 재물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건네는 순간 기운도 함께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는 덕을 쌓기 위해 나눠준 것인데, 선한 마음으로 준 것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덕을 쌓는 나눔과 기운을 빼앗기는 나눔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경계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월 혹은 올해 6월 들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빚을 빌려줬거나, 가족에게 지갑 속 돈을 꺼내줬거나, 동료에게 명함 지갑을 잠깐 맡겼거나, 오래된 신발을 아깝다며 누군가에게 건네줬거나.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유난히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셨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6월에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속설도 아닙니다. 오랜 풍수의 지혜와 제가 직접 보고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물건마다 만약 이미 줬다면 어떻게 기운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나도 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실 물건입니다.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습니까? 카드가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에 주인의 기운이 배어있듯 지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손길과 숨결,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습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넣고 꺼내는 그 반복된 행위, 그 모든 순간이 지갑 안에 쌓입니다. 그런데 이 지갑을 남에게 건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낼게, 그러면서 지갑을 통째로 친구 손에 쥐어주는 장면, 혹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상대방 손바닥 위에 올려주는 장면,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6월에는 이 행위가 특히 위험합니다. 왜입니까? 6월의 전환기 에너지는 증폭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기운의 흐름이 이 시기에는 몇 배로 강해집니다. 지갑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재물이 머무는 집의 문을 통째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돈을 꺼내 남에게 줄 때 돈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에 스며있던 당신의 재물 기운도 함께 딸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런데 6월 내내 그 구멍으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덕을 쌓는 나눔과 재물 기운을 빼앗기는 나눔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포,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시, 이것은 기운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운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복을 나눌 때 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혹은 상대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해서 건네는 지갑과 돈, 의식 없이 건네는 물건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는 곳에 보호막도 없습니다. 그 빈틈으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멀쩡한데 아깝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지갑일수록 그 안에 스민 기운은 더 깊고 더 강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기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지갑에 관해 3가지만 지켜보십시오. 첫째, 지갑을 남의 손에 직접 쥐어주지 마십시오. 계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지갑은 당신의 손에서만 열리고 닫혀야 합니다. 둘째, 돈을 건넬 때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지 마십시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기운의 이동 방식을 바꿉니다. 셋째, 오래된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6월만큼은 삼가십시오.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그 안에 스민 기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지갑을 건넨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 안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꺼내고 쓰지 않는 카드를 빼내고 지폐를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흐트러진 재물 기운을 다시 모으는 행위입니다. 지갑이 정돈되면 돈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어지러운 집에 손님이 오지 않듯 어지러운 지갑에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려준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말합니다. 야, 빚 좀 빌려줘.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열고 꺼내줍니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초, 그 순간이 문제입니다. 빚은 모든 소지품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몸에 기운이 깃드는 물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그 사람의 혼훈이 깃드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동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고대 이집트에서도, 아프리카의 오랜 부족 전통에서도 머리카락을 남에게 주지 않는 금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빚은 매일 수백 번 그 머리카락을 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반복된 접촉 속에서 빚은 주인의 기운을 가장 진하게 품은 물건이 됩니다. 지갑보다 더 깊이, 열쇠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빚은 그냥 건네줍니다. 지갑은 조심하면서 빚은 아무렇지도 않게 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빚을 남에게 빌려준 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째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분명히 잠을 잤는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깁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작은 돈이 이유 없이 계속 나갑니다. 이것을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셨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판단이 문제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기운의 이동은 소리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재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자가 따로 있습니다. 빛보다 더 자주, 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빛은 조심하면서도 이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헤어핀입니다. 머리끈입니다. 머리끈 하나만 이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것을 건네줍니다. 그 작은 고리 안에 이미 당신의 체온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목에 닿았던 그 온기, 그 안에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킵니다. 6월에는 이 작은 물건들의 기운 이동도 크게 증폭됩니다. 헤어핀 하나, 머리끈 하나, 그것이 작아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6월에 더 위험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6월은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에너지의 이동이 평소보다 몇 배로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라면 작은 영향에 그칠 것이 이 시기에는 증폭됩니다. 작은 물건 하나의 기운 이동이 평소에 몇 배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이미 빗이나 헤어 도구를 남에게 빌려줬다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돌려받으십시오. 그리고 돌려받는 즉시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물은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흐르는 물이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기운도 흘러가야 정화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새 빗으로 교체하십시오. 새 빗, 아직 아무 기운도 담기지 않은 물건입니다. 6월이 끝나기 전에 새 빗으로 시작하는 것은 재물 기운을 새로 세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빗과 헤어 도구는 누가 부탁해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거절이 어렵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빗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서랍 깊은 곳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마십시오. 빗이 어지럽게 보관될 때 그 안에 담긴 기운도 흩어집니다. 거울 앞에 정돈된 자리에 놓아두십시오. 당신의 기운을 담은 물건을 당신이 먼저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입니다. 특히 정칭, 이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너무 쉽게 건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네는 순간 그 관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왜 그런 결과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신발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길, 장 보러 가던 길, 힘든 날 터벅터벅 걷던 그 길, 그 모든 순간을 그 신발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발바닥을 아십니까? 인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통로가 모인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하나에만 경혈이 수십 개 있다고 합니다. 온몸의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땅과 교류합니다. 신발은 그 발바닥을 하루 종일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은 길, 당신이 서 있던 자리, 당신이 마주한 모든 순간의 에너지, 그것이 신발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래 신은 신발일수록 그 안에 새겨진 기운은 더욱 깊습니다. 더욱 강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남에게 줍니다. 왜 줍니까? 아직 멀쩡한데 아깝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동생이 마음에 들어해서. 선한 마음입니다. 아까운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길, 좋은 인연이 연결되는 길, 이 모든 길의 에너지가 신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신발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그 길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려던 재물이, 당신에게 오려던 기회가 그 신발을 받은 사람에게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줬던 해, 혹은 신발을 받았던 해, 그 전후로 삶의 흐름이 달라진 적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신발을 선물로 사서 주는 것과 신던 신발을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새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아직 아무 기운도 담기지 않은 신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건네는 것, 이것은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던 신발은 다릅니다. 이미 내 기운이 깊이 밴 물건입니다. 걸음마다 스며든 기운, 그것을 남에게 넘기면 기운도 함께 따라갑니다. 특히 6월처럼 기운의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운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이동합니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혈육이라는 연결이 이 기운의 통로를 더 넓게 만듭니다. 엄마가 신던 신발을 딸에게, 형이 신던 운동화를 동생에게, 정이 많을수록 기운의 이동도 강합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관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현관에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뒤집혀 있습니까?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신발이 뒤집혀 있으면 재물운이 뒤집힙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재물운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발은 항상 앞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낡고해진 신발, 지금 당장 처분하십시오. 버리기 아깝습니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신발은 이미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신발은 막힌 길의 상징입니다. 닳고해진 밑창, 그것이 당신이 걸어갈 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깝다는 마음보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살 때도 중요합니다. 헐값에 파는 신발, 누군가 신다가 반품한 신발, 중고 신발, 이것들을 살 때는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운이 이미 밴 신발을 내 발에 신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 위에 내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어야 할 신발을 구분해 보십시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물건입니다. 현대인들이 매일 주고받으면서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은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사업운과 직업운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명함 한 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로 9cm, 세로 5cm, 작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종이 한 장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적을 품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기운을 담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운을 막았습니다. 현대의 부적은 명함입니다. 다르게 생겼을 뿐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함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미팅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명함 지갑을 꺼내면서 잠깐 들어줘 하며 동료 손에 쥐어줍니다. 혹은 명함을 무더기로 꺼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놓습니다. 혹은 받은 명함을 아무 생각 없이 접습니다. 구깁니다. 주머니 속에 구겨 넣습니다.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의 사업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명함 지갑은 지갑과 같습니다. 주인의 사업 기운이 집중된 물건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건네는 순간, 특히 6월에 그 안에 담긴 재물 연결의 기운이 상대방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에게 들어와야 할 사업적 기회가, 당신에게 연결되어야 할 인연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 진행되던 거래가 막판에 틀어졌습니다. 좋은 인연이 연결되는가 싶으면 어긋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래처 미팅 중에 명함 지갑을 습관적으로 상대방 테이블에 던지듯 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수년간 그의 사업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명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머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함을 주고받는 올바른 방식이 있습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 두 손으로 하십시오. 정성을 담아 상대방을 향해 건네십시오. 이것은 예의이기도 하지만 기운의 올바른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손으로 건네는 그 행위 안에 나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은 명함은 함부로 접거나 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기운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인연의 기운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명함 지갑 속에 묵은 명함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명함,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의 명함, 구겨지고 때가 탄 명함, 이것들이 명함 지갑을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막힌 명함 지갑은 막힌 사업 기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명함이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물건에 깃드는 기운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정보가 담긴 모든 것, 당신을 상징하는 모든 것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남에게 함부로 건네십니까? 잠깐 봐봐 하며 쥐어주십니까? 자신의 정보가 담긴 기기를 아무 생각 없이 만지게 하십니까? 디지털 시대의 명함은 스마트폰입니다. 종이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담긴 기운의 원리는 같습니다. 6월 한 달 명함에 관해 3가지를 지켜보십시오. 첫째, 명함 지갑을 남의 손에 건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명함 지갑은 당신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받은 명함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고 정성껏 명함 지갑에 넣으십시오. 테이블 위에 방치하거나 주머니에 구겨 넣지 마십시오. 셋째, 한 달에 한 번 명함 지갑 안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명함은 비우십시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상대방의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재물 기운을 모으는 그릇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물건입니다. 앞에 4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의 통제권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방 안에 있습니까?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에 있습니까? 열쇠는 문을 엽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열쇠가 여는 것은 단순히 문만이 아닙니다. 집의 열쇠는 그 집의 재물 기운의 문을 열고 닫는 상징입니다. 자동차 열쇠는 이동과 기회의 문을 상징합니다. 사무실 열쇠는 사업과 직업 기운의 통로를 상징합니다. 열쇠를 쥐쓸 사람이 그 문의 주인입니다. 그 공간의 기운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그 문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갔다 올게. 열쇠 좀 맡아줘. 혹은 이 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집과 공간의 기운은 서서히 열쇠를 쥐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잠깐이면 괜찮지 않겠냐고요? 물론 일상적인 편의를 위해 열쇠를 잠깐 맡기는 것까지 완전히 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맡길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집 열쇠를 장기간 맡기는 것은 삼가십시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기운의 법칙에는 신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째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버는 것은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웃에게 집 열쇠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화분에 물을 줘달라고 그렇게 맡긴 열쇠가 여행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재물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열쇠를 돌려받고 집의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새로 정돈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흐름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우연이 수십 번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열쇠 묶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보관하고 다니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열쇠 묶음을 꺼내 보십시오.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필요 없는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만든지도 모르는 열쇠, 어느 자물쇠에 맞는지도 모르는 열쇠, 이미 이사 나온 집의 열쇠, 바꾼 지 오래된 자물쇠의 열쇠, 이런 열쇠들이 현재 열쇠와 함께 묶여 있으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과거의 기운이 현재를 잡아당깁니다. 떠나온 공간의 기운, 이미 닫힌 문의 기운, 그것이 지금 당신의 열쇠 묶음에 달려 매일 당신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열쇠 묶음이 무거운 사람은 대부분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과감히 빼내십시오. 열쇠 묶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이 가야 할 길도 가벼워집니다. 열쇠고리도 중요합니다. 낡고해진 열쇠고리, 끊어질 것 같은 열쇠고리, 지금 당장 교체하십시오. 열쇠를 감싸는 것이 낡았다는 것은 그 문을 지키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쇠 고리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 화려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분산됩니다. 단단하고 깔끔한 것, 당신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5가지 물건 중 이미 남에게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돌려받아야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올바른 행동으로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돌려받으십시오. 돌려받은 물건은 반드시 깨끗이 씻으십시오. 혹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잠시 두십시오. 햇빛은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입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 물건으로 교체하십시오. 새 물건은 새 기운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흘려보낸 기운을 새 물건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오래 갖고 있던 열쇠라면
자물쇠를 교체하십시오. 열쇠를 돌려받는 것보다 자물쇠를 새로 바꾸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새 자물쇠, 새 열쇠. 그것은 새로운 재물 기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물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빚, 신발, 명함, 열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사실 물건을 지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6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되살리는 실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막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지 말아야 할 것들, 건네지 말아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데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그릇이라도 그릇에 비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멍을 막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 그리고 물이 흘러 들어올 통로를 여는 것. 6월에는 막는 것과 동시에 여는 것도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재물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풍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사람도, 재물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뒤집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산이 입구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등이 어둡거나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둡고 막힌 현관에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은 밝고 열린 곳을 찾아 흐릅니다. 현관 청소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현관 청소를 고를 것입니다. 현관 바닥을 닦으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현관등을 켜십시오. 현관이 밝아지면 재물도 환한 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올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청소를 한번 하고 끝냅니다. 아닙니다. 현관은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재물은 매일 흐릅니다. 통로가 매일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 현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초면 됩니다. 그 30초가 하루의 재물 기운을 결정합니다. 2번째입니다. 지갑입니다. 지갑을 남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카드,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들, 몇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은 할인 쿠폰, 이것들이 지갑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폐는 어떻습니까? 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집이 어지럽고 꽉 막혀 있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집에 손님이 머물지 않듯 어지러운 지갑에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를 빼내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추어 크기 순서로 정돈하십시오. 지폐의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돈은 흐름을 따릅니다. 방향이 제각각인 돈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릅니다. 가지런히 같은 방향으로 정돈된 돈은 모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항상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야 새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꽉 찬 지갑은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입니다. 물 기운입니다. 6월은 양기가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물의 기운을 활용하면 재물운에 강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맑은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밤새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으로 하루를 여는 행위입니다. 물은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맑은 물이면 됩니다. 마시기 전에 잠깐 이 물이 내 안에 탁한 것을 씻어낸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1초면 됩니다. 그 의식이 물의 기운을 깨웁니다. 집 안에 흐르는 물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수반 쇠입판 하나 혹은 물소리가 나는 작은 소품 하나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도구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독입니다. 잎이 시들고 흙이 말라있고 죽어가는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집 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건강합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물을 주십시오.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면 과감히 비우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잠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과 지갑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재물 기운은 잠자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침대 머리맡을 보십시오.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채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지러우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방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정돈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십시오. 베개를 바로 놓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하루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침대 밑을 보십시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에 쌓인 것들은 잠자는 동안 당신의 기운을 짓누릅니다.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물건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말입니까? 기운은 물건에만 담기지 않습니다. 말에도 담깁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십니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돈이 나가? 또 돈 쓸 일이 생겼어. 이 말들 그냥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할수록 그 말대로 됩니다. 말은 선언입니다. 내가 반복하는 말은 내가 반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 합니다. 6월 한 달 이 말들을 바꿔보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곧 채워진다. 왜 이렇게 돈이 나가 대신 나간 만큼 반드시 들어온다. 어색합니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운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현관, 청소, 지갑 정리, 물 한 잔, 잠자리 정돈, 말 바꾸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 편지를 보내오는 분들, 직접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입니까? 버는 것은 있는데 모이질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빠듯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한 가지를 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지갑을 아무렇게나 던져둡니다. 신발을 뒤집어 놓습니다. 현관은 항상 어지럽습니다. 빚을 아무에게나 건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돈이 모이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지갑을 정돈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현관을 밝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밥을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 잠자리를 정돈하고 잡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하다. 좋은 곁들이 내게 온다. 재물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수천 년의 풍수가 말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내 공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대답 안에 당신의 재물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을 기억하십시오. 지갑, 빚, 신발, 명함, 열쇠,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기운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돈이 머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돈이 머무는 방식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큰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현관을 나서기 전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 지갑을 건넬 때 잠깐 멈추는 것, 빚을 누군가 빌려달라 할 때 조용히 거절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순간들, 그 순간마다 내린 작은 선택들, 그것이 쌓여 삶을 만듭니다. 6월은 두렵고 조심해야 할 달이 아닙니다. 양기가 전환되는 이 달은 바꿀 수 있는 힘이 가장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기운의 전환점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6월은 가장 강력한 도움의 달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소중히 하십시오. 공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모든 풍수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제가 배워온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6월 한 달,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지갑을 남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 빚과 헤어 도구를 빌려주지 않는 것, 신던 신발을 남에게 주지 않는 것, 명함 지갑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열쇠를 장기간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현관을 밝히는 것, 지갑을 정돈하는 것, 아침에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 자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재물운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은 오늘 말씀드린 나눔과 다릅니다. 기운을 빼앗기는 나눔이 아니라 복을 함께 쌓는 나눔입니다. 재물운과 풍수, 삶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6월 부디 좋은 기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